자, 이번엔 사장 리스트로 넘어가서 파이썬의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데 있어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자료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고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대괄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묻고자 하는 데이터를 콤마로 구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콤마로 구분된 리스트 안의 개개의 데이터를 요소, 리스트의 요소라고 합니다. 리스트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하면은 리스트는 대괄호 안의 데이터들을 콤마로 구분하여 묶은 자료형이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는 리스트의 콤마로 구분된 개개의 데이터를 리스트의 요소 엘리먼트라고 한다. 용어는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하나의 리스트 안에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를 묶어서 사용하지만 리스트의 요소는 서로 다른 데이터형일 수도 있다. 여기 책에 나온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예제로 A라는 변수에다가요. 리스트 11, 22, 33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괄호 시작부터 대괄호 끝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자료형은 대괄호로 생성을 한다 하는 거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알겠지만은 리스트 안에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요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각각의 콤마로 구별된 이 데이터를 리스트의 요소라고 한다. 네. 이 경우에는 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요소가 3개인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변수에 이 리스트를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이 리스트는 이제 요소가 3개인 리스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이번에는 리스트의 요소가 이렇게 문자열인 경우죠. life라는 문자열, is라는 문자열, 그 다음에 short라는 문자열. 이 경우에도 이제 리스트의 요소가 3개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리스트의 요소가 전부 다 이제 문자열인 경우입니다. 앞에 A 변수는 리스트의 요소가 숫자형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B 변수는 문자열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C 변수와 같이 리스트의 요소는 근데 꼭 자료형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C 변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리스트의 요소가 true라는 진리값, 두 번째는 high라는 문자열, 세 번째는 33.4라는 숫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 빼기 3j라는 복소수. 이 경우에는 이제 요소가 4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자료형 어떤 자료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리스트의 요소로는 파이썬이 어떤 자료형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대괄호만 쳤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empty list라고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요소가 하나도 없는 리스트. 그거를 이제 empty l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리스트인데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D라는 변수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게 이제 요소가 하나도 없는 리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가 여기에다가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문자열의 메소드하고 비슷하게 리스트에도 메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리스트의 특정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리스트 안의 요소를 제거를 하거나 또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값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예제와 같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는 어떤 자료형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뭐 none이라는 자료형, 뭐 진리값, 숫자형, 그다음 문자열, 그리고 심지어는 리스트 안에 요소로 또 리스트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은 뭐 투플, 딕셔너리, 함수, 객체 어떤 것이든지 리스트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면요. 2라는 변수에 리스트를 하나 생성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도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리스트죠. 이 리스트는 요소가 몇 개입니까? 요소가 두 개입니다. 요소가 두 개. 콤마로 구별된 이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요소가 두 개죠. 근데 첫 번째 요소, 이걸 이제 인덱스, 리스트 안에는 이제 요소들의 인덱스가 붙는데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첫 번째 요소가 0번 요소입니다. 예, 두 번째 요소는 1번 요소입니다. 네, 첫 번째 요소도 리스트고 두 번째 요소도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의 요소가 또 리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첩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리스트 안에는 파이썬의 어떤 자료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이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리스트 함수는 이제 내장 함수입니다.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A에다가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의 결과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그냥 리스트라는 함수, 내장 함수에 아무런 인수도 넘겨주지 않으면 empty 리스트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제 리스트 함수는 시퀀스를 인수로 넘길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시퀀스라는 용어가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시퀀스 자료용이 시퀀스라는 그 자료용이 어떤 자료용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퀀스는 이제 집합 자료용이고 집합 자료형이라는 게 여러 개의 요소를 하나로 묶은 자료형이라는 의미예요. 집합 자료형 중에서 요소의 순서가 있는 자료형. 그러니까 문자열 같은 거죠. 문자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문자열도 뭐 A, B, C, D 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A라는 요소, B라는 요소, C라는 요소, D라는 요소 4개의 문자가 이렇게 묶어져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인덱스가 붙어 있고 순서가 매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집합 안에 있는 요소에 순서가 매겨져 있는 자료형을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에는 문자열도 포함이 되고요. 방금 설명한 리스트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11, 22, 뭐 33, 44라는 문자열이 있다. 이것도 여러 개, 4개의 요소가 하나로 묶어진 집합 자료형이죠. 집합 자료형인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가 돼요. 문자열하고 동일한 구조로 인덱스가 매겨져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요소의 순서가 있는 자료형입니다. 리스트도. 그래서 리스트도 시퀀스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튜플, 레인지형 이런 것들도 시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자료형 중에서 파이썬의 집합 자료형 중에서 요소의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에서도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얘기를 했었죠. 인덱싱과 시퀀스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문자열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했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리스트도 문자열하고 유사하게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 얘기를 왜 했냐? 여기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에는 시퀀스
A의 그 객체를 넘겨주면은 그것들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밑에 지금 교재 예제가 있는데 A의 리스트 내장 함수에다가 문자열 ABCD를 넘겨줬다. 그러면 A라는 리스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은 ABCD라는 문자열도 이것도 시퀀스죠. 그리고 요소가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D라는 문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로 변환을 시켜주죠. 리스트라는 그 내장 함수가요. 그리고 이제 그 len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에서도 문자열의 그 길이를 반환을 했죠. 그 리스트에 대해서도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len이라는 그 함수는 시퀀스 데이터를 인수로 주면은 그 시퀀스 데이터형의 요소의 개수를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교재에도 써놨는데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보통 생성이 되고 리스트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더 설명했지만은 문자열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했던 것처럼 리스트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이게 그 문자열에서도 이제 내부 각각의 문자에 번호가 붙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인덱스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교재 예제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에 이렇게 요소가 4개인 리스트가 있다.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번. 이것도 이제 문자열과 똑같이 순방향 인덱스하고 역방향 인덱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의 순방향 인덱스는 0번, 제일 마지막 요소의 역방향 인덱스가 -1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1, 2, 3 이렇게 나가고요. 역방향 인덱스는 제일 마지막의 요소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1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붙는 인덱스가 역방향 인덱스고 순방향 인덱스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는 인덱스죠.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지는 것을 순방향 인덱스입니다. 문자열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도 문자열과 동일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문자열에서 설명했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제가 밑에다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요.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짚어보죠. 인덱싱은 예를 들어서 A 리스트에 대괄호 열고 n이다. 그건 n번 요소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번호이고요. 순방향 인덱스인 경우죠. 그 다음에 역방향 인덱스인 경우에는 n이 음수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역방향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은 콜론으로 숫자 2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콜론으로 제시된 앞에 있는 숫자에서부터 뒤에 있는 숫자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n번째부터 n-1번째 요소를 갖는 리스트, 이게 이제 슬라이싱이죠. n번째라고 하면은 의미가 좀 불명확한데 인덱스 n번 요소 n-1번 요소 번째가 아니고 n번 요소부터 n-1번 요소를 갖는 리스트, 그거를 이제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m과 n은 음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콜론 앞에 있는 숫자가 생략이 되면은 첫 번째 요소부터 잘라내는 거고, 두 번째 콜론 뒤에 있는 숫자가 생략되면은 끝까지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분을 두 번째 콜론 뒤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S가 증분이 되는 거죠. 모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문자열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리스트 인덱싱의 교재에 나오는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변수의 리스트를
이렇게 대입을 해두고요. 전부 다 이제 리스트 요소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요소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5가 됩니다. 5개 요소가 들어있는 리스트죠. B라는 변수에 A의 2번 요소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A의 2번 요소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첫 번째 요소가 1번 요소, 두 번째 요소가 2번 요소, 첫 번째 요소가 0번 요소죠. 네, 두 번째 요소가 1번 요소, 이게 2번 요소, 이게 3번, 이게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2번 요소는 이거를 의미를 하죠. 33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B 변수에는 33이라는 값이 대입이 됐을 겁니다. 네, B를 확인해 보면 33이죠. 그 다음에 이제 C에다가는 A의 마이너스 1번 요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면은 제일 끝에 있는 요소, 제일 마지막 요소죠. A 리스트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요소가 마이너스 55.1입니다. 그러니까 C 변수로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55.1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D번에다가는 A의 0번 요소에다가 A의 마이너스 1번 요소,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요소하고 맨 마지막 요소 두 개를 더해서 D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에 대입을 하면은 D 값을 확인해 보면은 11하고 마이너스 55.1이 더한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교재에 써 있는 것과 같이 특정한 요소를 뽑아내서 다른 변수에 저장하거나 수식의 P-연산자로, 오자가 났네요. P-연산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과 다르게 리스트 내의 특정한 요소를 변경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다. 이게 문자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문자열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자열은 불가역 자료형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요소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죠. 근데 리스트는 가역 자료형이기 때문에요, 내부에 있는 특정한 요소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A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의 0번 요소를 1로 바꿔라. 지금 현재 A의 0번 요소는 11이죠. 근데 A의 0번 요소를 1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A의 0번 요소가 11에서 지금 보면은 1로 바뀌었습니다. 요 대입문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문자열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죠. 리스트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요. A의 이제 복합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A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10을 증가를 해라 이거죠. 지금 이거를 보면은 A의 1번 요소, 자꾸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틀린 말이고요. A의 1번 요소죠. A의 1번 요소는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제 A의 1번 요소죠. 이 복합연산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A의 1번 요소에 10을 증가시켜라 이거죠. 이거하고 똑같죠. A의 1번 요소에다가 10을 증가를 시켜서 그 값을 다시 A의 1번 요소에다 대입을 해라.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복합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2였는데 거기에 10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된 거죠. 그 다음 예제로 A의 2번 요소를 A의 1번 요소의 4승으로 바꿔라 이거죠. 지금 A의 1번 요소는 지금 이겁니다. A의 1번 요소는 이거죠. 이거를 4승을 해서 A의 2번 요소를 A의 2번 요소 값을 그걸로 바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그걸 확인해 보면은 A의 1번 요소가 지금 이 값으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12에 검사를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2에 4승입니다. 그러면 20736이 되죠. 예. 그 연산자 우선순위 설명할 때도 했는데 이거하고는 틀리죠. 예.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12승을 4승을 하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두세요. 좌우지간 결과값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요소를 문자열로 바꿔라. 지금 리스트 요소는 그 자료형이 전부 다 같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A의 3번 요소가 원래는 44였는데 문자열인 헬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밑에다 말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인데요. 다시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다시 원래값을 이렇게 복구를 하고요. A리스트는 지금 5개죠. 요소가 5개죠. 근데 B 변수에다가 A에 1:3 이렇게 하면은 1번하고 2번 요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얻는 거죠. 그게 이제 B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을 하면은 1번하고 1번 요소, 지금 1번 요소가 이거죠. 2번 요소는 이거죠. 그리고 3번은 해당이 안 되죠. 콜론 뒤에 있는 이 3은 해당이 안 되니까 1번하고 2번 요소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거를 두 개의 요소로 하는 리스트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의 슬라이싱이죠. 문자열의 슬라이싱은 문자열이 되고요.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변수를 확인해 보면은 저 두 개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변수에다가 A 리스트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3번 요소까지죠. 4는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앞에 콜론 앞에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죠. 이게 0번,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3번 요소까지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슬라이싱은. 그래서 그 결과값이 C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예, 설명한 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D변수에다가는 A의 처음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A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요소죠. 가장 마지막 요소는 포함이 안 돼요. 콜론 뒤에 있는 인덱스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에서 첫 번째 요소까지만 슬라이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C 변수의 경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포함이 안 돼요. 콜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번 요소는 이거죠. 마이너스 1번 요소가 이겁니다. 이거는 포함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슬라이싱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리스트입니다. 문자열의 슬라이싱은 문자열이 되고요.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도 했는데 교재에도 나왔는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A의 이 인덱싱의 결과는 그 요소 자체가 되는데요. 그 요소 자체가 되는데 슬라이싱은 그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리스트가 돼요. 이거를 해보면은 자 A에 예를 들어서 F라는 변수에다가 A의 2를 대입을 하면요. 지금 A의 2번 요소는 이거죠. 이 요소 자체, 인덱싱은 그 요소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33이라는 저 숫자형 자체가 F에 이렇게 대입이 될 겁니다. 근데 G라는 변수에 A에 2:3을 하면 이거는 지금 2:3은 뭐예요? 슬라이싱이죠. 2번 요소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번 요소까지죠. 3번은 포함이 안 되니까 2번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2번 요소까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2번 요소 하나만을 가리키게 돼요. 2번 요소 하나만을 가리키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슬라이싱이기 때문에 2번 요소 자체가 아니고 2번 요소 하나를 가지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 차이점은 유의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G를 확인해 보면은 33이라는 숫자형이 아니고 33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슬라이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덱싱은 그 요소 자체를 반환을 하고 슬라이싱은 요소가 하나라도 리스트가 되는 거죠. 교재에 제가 따로 이거 예제를 설명을 해놨네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A라는 리스트에 문자열 파이썬, 그 다음에 is, is 세 개의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를 이렇게 대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A의 2번 요소 is가 되겠죠. C에다가는 A의 2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2번에서 3번까지가 아니고 콜론 뒤에 있는 숫자는 포함이 안 되죠. 항상 헷갈리니까, 처음엔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콜론 뒤에 있는 숫자는 포함이 안 되니까 2번부터 2번까지죠. 그러니까 2번 요소 자체가 아니고, 근데 슬라이싱이기 때문에 2번 요소 하나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타입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문자열이죠. 근데 C의 타입을 보면은 리스트가 됩니다. 요소가 하나인 리스트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슬라이싱, 대면 단자의 좌변에 슬라이싱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볼 때 좀 헷갈릴 요소가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로 넘어가서 리스트의 덧셈과 곱셈. 문자열에서도 덧셈과 곱셈이 가능했죠. 문자열에서 덧셈을 하면은 두 개의 문자열을 병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줬습니다. 리스트도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면 두 개의 리스트의 요소를 병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문자열의 경우하고 유사하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A 변수에 11, 22 리스트를 넣고요. B 변수에 33, 44, 55 이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C에다가 A하고 B를 더한다. 그러면은 A 리스트의 요소들하고 B 리스트의 요소들 두 개를 병합을 해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숫자 덧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리스트가 오면은 리스트 두 개의 요소들을 병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로 곱하면은 반복을 해준다. 이것도 문자열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3을 곱하면 그 문자열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죠. 리스트의 경우에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이 되어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있는데 B 변수에다가 A에다 3을 곱했다. 그걸 대입을 하면은 하이데어라는 이 두 개의 요소가 3번 반복이 되는 새로운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그게 B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리스트의 덧셈 곱셈도 문자열의 덧셈 곱셈과 동작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에서도 다양한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를 제가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쓰이는 메서드가 append하고 extend 메서드가 있는데요. append 메서드는 인수로 넘어온 데이터를 리스트의 맨 마지막 요소로 추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죠. x라는 변수에 1, 2, 3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x 이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그 변수나 리스트 뒤에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어펜드로 호출할 때 인수를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재처럼 4를 이렇게 줬다면 X를 찍어보면은 지금 원래 X 리스트는 3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 요소로 이렇게 4를 추가를 시켰죠. 원래는 X가 여기까지였는데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4라는 요소가 추가가 돼서 그 말 그대로 리스트 끝에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로 넘겨받은 요소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x. append 책에서처럼 5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마지막 요소로 이제 5라는 이런 문자열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x라는 리스트가 자체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x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리스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appen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함으로써 변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아무 객체에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678이라는 요 리스트를 append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X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로 이 리스트 하나가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이걸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는데 또 마지막 요소로 678이라는 요 리스트 자체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append라는 메소드는 인수로 넘어온 데이터를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로 말 그대로 추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x의 길이를 찍어 보면은 6이 되죠. 왜냐하면 요소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x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된 리스트의 요소는 6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원래는 len 함수를 찍어보면은 3이었겠죠. 근데 append를 지금 3번 실행을 해가지고 3개의 요소가 뒤에 차례대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extend 메소드가 있어요. extend 메소드는 인수를 시퀀스로 받습니다. append 메소드는 인수를 파이썬 아무 객체나 받는데 expand 메소드는 시퀀스를 인수로 받아요. 지금까지 나온 시퀀스는 문자열하고 리스트 2개였죠. 뒤에 가면 이제 튜플이나 레인지형 같은 시퀀스들이 차례대로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append 시퀀스 하면은 지금까지는 문자열이나 리스트입니다. 순서가 있는 요소들의 집합형, 그거를 시퀀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A라는 리스트를 다시 이렇게 두고요. 교재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이 되겠죠, 길이는. a.extend 하고 리스트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A가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지금 456이라는 리스트를 넘겨줬죠. 그러면 extend 메소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리스트에다가 이 넘겨준 요소들 각각을 뒤에 이렇게 리스트 안에다가 추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4가 추가가 되고 5가 추가가 되고 6이 추가가 됐죠. 같은 리스트 안에 넘겨받은 리스트의 요소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쪽 append의 동작 방식하고는 틀리죠. append의 동작 방식은 이거 자체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마지막 요소로 끼워 넣는 거고, extend 메소드는 시퀀스의 요소 하나하나를 원래 리스트 안에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보죠. a.extend 789 이 문자열을 집어넣죠. 예. 그러면은 789 문자열도 시퀀스거든요. 그리고 개별 요소가 어떤 거냐면 7이라는 문자, 8이라는 문자, 9라는 문자, 3개의 개별 요소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죠. 789라는 문자열은 7이라는 문자와 8이라는 문자, 9라는 문자 개별 요소들로 구성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원래 A 리스트가 여기까지였는데 7이라는 요소를 끼워 넣고 8이라는 요소를 끼워 넣고 9라는 요소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A 문자열을 확장시켰죠. 이런 식으로 어펜드하고 익스텐드 메소드의 동작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문자열을 확장시키는 건 맞는데 어펜드 메소드는 파이썬 객체를 인수로 아무거나 받고요. 그것을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로 추가시키는 거고, 익스텐드 메소드는 시퀀스 객체를 인수로 받아가지고 그 시퀀스의 개별 요소를 원래 리스트의 요소로 하나씩 이렇게 추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교재에다가 좀 더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어떤 이 리스트를 어펜드 하는 거하고 익스텐드 메소드에다가 이 리스트를 넘겨주는 거하고 분명히 구별을 해야지 되죠. 여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어펜드 메소드는 이 리스트 하나를 그 리스트의 끝에다가 그냥 추가를 시켜주는 거고, 익스텐드 메소드는 이 넘어온 그 리스트의 개별 요소들을 원래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요소들을 하나씩 전부 다가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동작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지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 써놓은 대로요, 리스트의 메소드는 문자열의 메소드하고 차이가 있는데, 문자열의 메소드는 정해진 변경이 적용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소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라는 문자열에 a, b, c, d, e가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s.upper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문자열 안에 포함된 알파벳 소문자를 대문자로 전부 다 바꿔주죠. 바꿔주는데 그 바꿔진 문자열을 새로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합니다. 원래 문자열은 변하지 않죠. 원래 문자열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조작을 거친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하는 이러한 메소드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문자열 자체가 변경될 수 없는 불가역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리스트는 가역 자료형입니다. 말 그대로 그 리스트 내부에 있는 요소들의 값을 바꾼다든가, 리스트의 크기를 바꾼다든가, 뭐 리스트의 어떤 요소를 삭제한다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메소드는 그 리스트 자체에다가 변경을 가한다는 거. 지금 보면은 어펜드하고 익스텐드, 방금 지금까지 나왔던 어펜드하고 익스텐드 메소드도 리스트 자체를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팝 메소드가 있는데요. 팝 메소드는 어펜드 메소드하고 반대의 동작을 해요. 그 리스트의 가장 끝에 있는 요소를 삭제를 하고 그거를 반환을 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A라는 변수에 first, middle, 뭐 last 이런 세 개의 문자열이 요소로 갖는 리스트인데요. B라는 변수에다가 a.pop 메소드, a.pop 메소드는 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요소, 이 경우에는 이 rest라는 문자열이겠죠. 이거를 반환을 시켜주는데, 이거를 반환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 변수에는 rest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환시켜줄 뿐만 아니고 이거를 삭제를 시켜줘요. 삭제시킨 다음에 그거를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B 변수는 rest가 저장이 됐죠. A 리스트는 저 rest라는 문자열이 삭제가 된 문자열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팝을 하면, 지금 이제 A 리스트가 이러니까 C라는 변수에다가 a.pop 이걸 하면 이번에는 C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현재 A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는 미들이죠. 그러니까 미들이라는 문자열이 C 변수에 저장이 되고 A 리스트는 이제 퍼스트 하나만 남은 문자열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팝 메소드는 제일 마지막 리스트의 맨 마지막 요소를 빼서 삭제를 하고 그거를 반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팝 메서드에다가 인덱스를 넘겨주면은 그 인덱스의 요소를 삭제한 후에 그것을 반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1, 22, 33, 44, 55 이런 아무 리스트를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a.pop을 하는데 그냥 팝을 하면은 뒤에 55가 저장이 되고 a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줄어들겠죠. 맨 마지막 요소가 삭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인덱스를 주면요, 그러니까 0번 인덱스 0번 요소를 뽑아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걸 실행을 하면은 0번 인덱스가 지금 여기 11이죠. 이게 0번이죠. C에는 11이 저장이 되고 원래 A 리스트에서는 그 요소가 삭제가 된 나머지 요소들만의 리스트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와 리무브 메소드인데요. 클리어 메소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리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삭제를 하고 empty 리스트로, 빈 리스트로 만드는 메소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A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a.clear 하면요, 모든 요소가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remove 메소드는 주어진 요소를 삭제를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요소를 삭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재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죠. A라는 리스트에 지금 11, true, 마이너스 1.2, high라는 문자열 11, 22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해 놓고요. 만약에 a.remove true 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true라는 그 요소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0번 요소부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요소가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삭제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true라는 요소가 없어졌죠. 만약에 11을 remove 해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맨 처음에 지금 A라는 리스트에 11이 두 개가 있죠. 이것 중에서 인덱스가 더 작은 쪽,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11 요거 하나를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보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11이 삭제되고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이제 살아있죠. 그래서 remove 메소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요소를 리스트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인덱스를 가지는 요소를 삭제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뭐 3번 요소를 삭제를 하고 싶다, 다음에 1번 요소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del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del 명령어는 파이썬 기본 명령어인데요. 원래는 변수를 삭제를 할 때도 del 명령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idle를 다시 실행을 시켰는데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변수를 값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a는 지금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not find 에러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a에다 뭐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작업 공간에 a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된 상태죠. 근데 a라는 변수를 다시 undefined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아예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del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가 undefined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완전히 메모리에 삭제가 되고 a라는 변수는 아예 처음부터 사용이 안 된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a를 다시 찍으려고 하면은 역시 undefined 오류가 나죠. 만약에 a 변수의 교재에서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리스트의 1번 요소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del 명령어를 역시 사용을 하면 됩니다. a 리스트의 1번 요소를 삭제해라. 그러면 보면은 a 리스트에 지금 원래 1번 요소는 22였죠. 그게 지금 삭제가 돼서 나머지 요소들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A의 1번, 2번 요소를 삭제를 하라는 거죠.
A의 1번은 지금 이거고 2번 요소는 이거죠. 이거 두 개를 삭제를 하면은 11하고 55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del 명령하고 이렇게 슬라이싱 명령하고 조합을 하면은 여러 개의 요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리스트 인서트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메서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요소를 끼워 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n과 x라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n번 자리에 그 객체 x를 집어넣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책에 나온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죠. 1, 2, 3 3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가 있는데 인서트 1번 자리에 10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되나요? 1번 자리에 101이라는 여기서 주어진 값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하나씩 밀렸죠. 그러니까 지정된 자리에 뒤에서 준 객체를 집어넣고 나머지 요소들은 뒤로 하나씩 미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서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트와 리버스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소트는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 리버스는 역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지금 A라는 리스트에 11, 마이너스 100, 1, 33, 마이너스 2.5 이렇게 5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sort라는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A의 그 요소들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일 작은 게 먼저 오고 이제 제일 큰 게 오른쪽으로 오죠.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메서드가 sort고요. A 리스트 자체의 요소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를 유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메서드는 그 리스트의 그 순서를 거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B 리스트에 아무거나 집어넣겠습니다. 예. 아무렇게나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요소가 5개죠. 요소가 5개이고 요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B점 리버스를 호출을 하면은 B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B점 리버스를 호출을 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가 맨 처음으로 왔죠. 그 다음 요소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요소가 이렇게 오고 맨 처음에 있는 요소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인덱스의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거죠. 정렬 소트 메소드는 각각의 요소의 크기를 따져 가지고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거고 리버스는 단순히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제로 들었던 예를 들어서 A 리스트가 지금 11, 마이너스 100, 1, 33, 마이너스 2.5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원래 이 A 리스트에는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나는 이거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sort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되고 방금 설명한 것 같이 그 다음에 크기의 역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sort를 호출한 뒤에 리버스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크기의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네. 이렇게 sort는 그 요소의 크기를 따져 가지고 크기 순으로 배열을 크기 순으로 순서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 리버스는 단순히 그 인덱스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준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스택과 큐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